신도시 개발로 지역교회들은 종교용지를 분양받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정작 개발 이후 남은 교회는 5%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중화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장합동개혁총회 청지기연합회가 구티비와 함께 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선교 방송 사역에 동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지역의 중소형 교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재개발로 종교용지를 분양받았지만 시설 사용 제한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종교용지 내의 시설 사용 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현근 앵커의 보도입니다. 신도시 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를 변경하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 시행됩니다. 종교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종교용지를 분양받은 지역의 중소형 교회들은 이를 교회 부흥의 발판으로 삼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역이 정비되고 환경이 좋아져 인구가 밀집하게 되는 신도시로의 이전을 많은 교회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용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어 작은 교회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선교나 교육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재정 마련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용지 내에서는 종교 사업을 위한 종교 목적을 위한 직접적인 종교 목적 관련된 영지 사업이라고 한다면 허용해야 된다는 특별 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런 규정이 딱 아직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종교용지가 아닌 일반 용지에서만 사업자 등록과 영업 허가를 통해 부수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종교용지에 관련해선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운영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교회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정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상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활발한 선교 사역과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목회를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교회의 이전 사업은 심한 경우 교회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지금 정부와 교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1,500여 명의 중화권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소망하며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부흥 비결을 듣고 본국에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는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14개국에서 1,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위임 목사, 세에덴교회 소강성 목사 등이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양육 시스템과 소그룹 기도 사역을 경험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중화권 목회자들과 각국의 한인교회 목회자들도 강사로 나서 현지 선교 활성화 방안을 나누게 됩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아시아 성도 방한 성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와 청지기연합회가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사역에 동참합니다. 양기관은 앞으로 미디어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청지기연합회가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사역에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합동개혁총회에 소속된 4천여 교회의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통해 보도될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유아교육 종사자 모임인 청지기연합회도 전국 회원이 각지에서 글로벌 선교 방송단 일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구티비도 양기관의 사역을 미디어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합동개혁 정서영 총회장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구티비와 협력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력으로 시너지가 발생해 구티비와 교단 모두에 선한 영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지기연합회를 설립한 김현섭 장로는 청지기 운동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며 전국 청지기들이 구티비 미디어 사역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라와 통일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부산 부전교회에서 누가 저들을 구원하래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8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부산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회원들도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토교회 강철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통일은 기독교인들의 부르짖음에 달려있고 통일의 열쇠는 우리 한국교회에 달려있다면서 남북 통일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통일 준비와 북한교회 회복, 한반도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림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KBS 춘천방송국 전시실에서 진행된 전시회 오픈식에는 시각장애인 문정호 씨가 키보드 연주와 함께 행복해요, 고향의 봄 등을 노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트림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단체인데요. 매년 4월과 9월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에서 정기전과 다수의 초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트림 김경희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BS 춘천방송국에서 아트림 초대전을 열게 돼 감사하다며 아트림 작가들의 그림을 통해 춘천 시민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어머니들의 기도회 모임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어머니 금식 기도회는 2009년 시작돼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8월 22일 부전교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9월 26일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역전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란 주제로 금식 기도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최근 부산에서는 제11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 여성 지도자 초청 설명회가 진행됐는데요. 설명회에는 80여 명의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여성기도국장 조금혁 권사가 기도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조금혁 권사는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자 모였다며 기도의 불씨가 모여 다음 세대가 바로 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주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타깃이 자동차와 기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은 조만간 일본이 추가 제재로 압박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대일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출에 영향이 큰 자동차 기계 업종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삼성증권이 관세청에 지난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보면 반도체는 8.3%인 반면 자동차는 11.8%, 특수목적기계와 일반 목적기계는 각각 32.3%, 18.7%였습니다. 대법원이 한글 창제의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베이키 씨는 문화재청에 강제 회수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상주본을 숨겨놓고 있는 배 씨는 합의 조건으로 보상금 1,0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국가가 상주본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지만 문화재청은 당장 강제 회수를 하지 않고 보상안을 마련해 합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최소 11만 원 수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1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의무 가입됩니다.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직장갑질 상담소가 생깁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와 함께 8월 21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119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19 상담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하철역에서 노동자들이 손쉽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을 받고 구제 방법까지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됩니다. 상담소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월 2회 격주 수요일마다 운영되며 유동인구가 많은 을지로 입구, 건대 입구, 구로 디지털 단지, 천호역 등 서울 지하철역 12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 계양구 예수 이름 교회가 필리핀 카비테주 신랑시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팀은 김진원 담임 목사와 청년 등 7명이 참여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산골 빈민가에 위치한 옥토교회를 방문해 성경학교, 사랑의 집 페인트 작업, 빈민가 쓰레기 수거 작업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중사랑교회 박명기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중사랑교회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결핵연구원 교육상담 전문가 오수연 간호사는 결핵에 감염됐을 경우 제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경우 결핵산정 특례 등록 시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김현배 선교사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하심이 주최하는 제4회 베를린 통일 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통일 전문가들의 주제 강의와 북향민 간증, 종교개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전 베를린 자유대 베르너 페니히 박사는 통일을 이루려면 계획이 필요하다며 한민족이라는 마음과 함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에서 신동선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러시아 고려인 청소년 모국체험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포항제일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고 지역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체험단 학생들은 한국에 와보니 미래 세계에 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체험단을 이끈 이재영 선교사는 이번 모국 체험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자부심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